연령별 상위 1% 자산을 봤거든요. 대한민국 상위 1% 말고. 나는 내가 상위 1%다 아니다는 이거 들어보면 돼요. 24세 이전에는 1,500만 원이 상위 1%래요. 그 다음에 25에서 30세가 상위 1%가 5천만 원이래요. 모아둔 돈, 부채 빼고. 31세에서 35세가 1억 5천입니다. 내가 그 1%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36세부터는 2억 3천만 원이래요. 41세부터가 8억 2천이고 51세부터가 15억이고 대한민국 1%가 되려면 얼마일까요? 5억이요. 응? 5억. 대한민국 1%가 78억이에요. 대한민국 1%가 그냥 연령 상관없이.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0%가 2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위 10%. 생각보다 높죠, 기준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몇 %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되고, 전 지금 1%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1%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10년 안에 제가 스스로 누구 도움 없이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자부하고, 제 친구, 제 또래에서 봤을 때 부모 재산 도움 없이 혼자 한 사람 중에 그래도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나를 위한 성공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쓰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주변 사람을 위해서, 또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 청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진행할 때 꼭 습관이 뭐냐면 왜 들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기준 하에 생각을 해보면서 고객 상담이나 아니면 내 인생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뭐 고민 상담, 연애 상담 뭐 상관없이 모든 거에 적용이 되거든요. 잘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돈 한번 물어봅시다. 왜 벌어요? 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이유. 하려고요. 행복하려고. 나 확실하게 있다 하시는 분. 나 돈 왜 번다? 시간을 벌려고. 또 괜찮아, 속물처럼 대답해도 돼. 왜 벌어요 돈? 먹고 살려고. 또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나 보는 거예요. 에? 삶의 질. 또 괜찮아, 막 말해. 괜찮아. 날 위해서 부자 되려고. 또 자 여기서 하나 던져줄게요. 이 왜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몽상적인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이게 제가 속물처럼 볼 수 있는데 물질적인 걸로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목표치가 확실한 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저기 우리 36 저 친구 만약에 지금 뭐 하나 갖는다면 뭐 갖고 싶어요? 그냥 하나만 갖는다면? 집을 갖는다고 쳤어요. 집이에요. 집 어디에 사고 싶어요? 광명 무슨 아파트? 자이 몇 평? 50평 얼마예요? 얼마? 내 물질적인 목표에 대한 기준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매출 하루 100만 원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100만 원에서 내가 돈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게 와요. 진짜 와요. 그 번아웃이라는 게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돈을 열심히 벌다 보면 내가 씨발 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목적성이 뚜렷해요. 사실 20억이라는 힘들잖아. 당장은 단계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제가 써보는 시간을 좀 줄 거긴 해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한 가지 갖자면,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종에서 다른 종이 있죠. 제가 2장 준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써봐봐요. 다른 종에다가 뭐 갖고 싶고, 뭐 이루고 싶고, 뭘 지키고 싶고, 뭘 도전하고 싶은지 종류당 딱 3개 정도씩만 써봐요. 딱 3개. 3개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돼야 돼요. 돈을 버는 이유. 이것만 키워드로 써놔도 돼요. 지금은.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 지키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썼죠? 그거는 이따 우리 쓸 거거든요, 이유는. 근데 내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이 좀 정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결혼이 됐든 차가 됐든 집이 됐든 내 가게가 됐든
내가 갖고 싶은 무슨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목적성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얻어냈을 때에 대한 그런 성취감, 쟁취감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진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 왜 성공하고 싶어요?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부자 되고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 뭐예요? 끼리끼리예요. 저는 그 끼리끼리의 유유상종 모임에 일부러 더 나은 집단에 일부러 좀 껴가지고 비집고 들어갔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리고 절대 부정을 얘기하잖아요. 잘 될 것 같다. 진짜 이게 진짜 그러거든요.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0년 안에 1조를 벌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지랄하고 있네. 근데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10년 안에 1조를 벌고 싶어요, 벌 거예요 라고 하면, 그래, 좋은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라는 질문 자체가 생각의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원하는 기준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해서 부자처럼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진짜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생각의 기준이 되게 다르거든요. 진짜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왜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좀 거꾸로 역순으로 설명할 건데, 지금 보면 이 4칸 있죠? 아까 썼던 4칸, 이 4칸에서 하나는 아까 말했던 Y를 쓰는 거예요. 왜를 쓰시고 한글로 써요. 그냥 나중에 또 까먹어. 왜를 써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이푼데 만약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왜라는 이유의 물질적인 목표를, 예를 들어서 도전을 하겠다, 내가 뭐 스위스 가서 나는 여행을 해서 내가 무슨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라는 인생의 목표, 뭐 버킷리스트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그거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만약 결과점을 언제로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if 언제 할 건지. 그래서 만약 언제라는 기준을 여러분들 지금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모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건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다 써요. 싸그리 다 생각난 대로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걸 갖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때려 넣어요. 그냥.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A4 용지 한 장 꼴랑 하나 줬지만, 집에 돌아가서 이걸 다시 쓴다고 하면은 더 방대한 양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다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가 뭐냐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how,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순서 정리를 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20억짜리 광명의 집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꿈을 현실화시키는 저의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싶어. 20억짜리.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이게 Y였죠. 다음 가는 게 뭐였죠? if였죠. 언제 갖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언제겠어요? 50년? 50년이면 죽어있을 것 같은데? 50대? 50살? 50살이에요. 50세? 50세? 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36밖에 안 됐잖아. 애기잖아. 그죠? 가능해요. 14년이나 남았어. 14년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14년이나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부터 죽도록 일해가지고 50살에 첫 집을 구매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거기에서 사다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가 50세에 20억짜리 집을 가졌어. 근데 참고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해서 이때 가면은 연평균 집값이 올라가는 게 뭐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 5% 정도는 저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최소 봤을 때 오르고 있는 게 말도 안 돼요. 근데 뭐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조금씩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쯤 됐을 땐 집값이 얼마 돼 있을 것 같아요? 30억은 돼 있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꿈을 꾸자고. 그러면 지금 36이잖아. 그러면 이 중간에 한 45세 정도, 아니 44세 이 정도 갔다고 쳐요. 그럼 이때는 내가 필요한 액수가 또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돈을 못 모으겠다. 그러면 중간에 이게 돈을 빵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뭐가 있겠어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전업 투자자처럼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응.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미용이잖아. 미용으로 자 현실적으로 한번 내가 꿈을 좀 바꿔줘 볼게요. 그래, 지금 36이야. 7월달이고 그러면 39 전에 내가 지금 집을 하나 산다고 목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36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평균 많아봐야 5천에서 진짜 많이 모으면 1억 정도 있거든요.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천에서 1억도 없으면 좀 내가 열심히 돈을 못 모은 거야. 근데 36에서 39에 내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지금 현재 뭐 아예 그냥 깡들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예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데 20억짜리 절대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최소 못해도 집 살려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냥 내 주변에 내가 일하는 근처에 집값 가장 싼 집이 얼마 정도예요? 아파트 기준으로? 여러분 사는 데서 4억? 4억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4억이면은 아무리 물가가 빨리 올라도요 금액이 작다고 하니까 오르는 갭 차이도 적거든요. 4억이라고 쳐. 대출이 70% 나오잖아요. LTV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LTV가 70% 나오고 그러면 4억에서 내 시드는 30%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1억 2천이잖아. 1.2억. 1.2억을 이제 39 될 때까지 모아야 되거든. 앞으로 얼마 남았어 기간이? 뭐 한 3년 잡아야 돼. 36개월이죠.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1년에 얼마씩 모아야 돼? 4천씩 모아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돼요? 대략? 대충 계산하자 그냥 우리. 그냥 35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나중에 취등세도 내야지. 이사비도 해야 되고 가전제품 사야 되고 이래저래 하잖아요. 350만 원씩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 벌이에서 350만 원씩 더 모을 수 있어 없어? 이 매장에 있는 인턴 중에 남자애 하나가 진짜 이 새끼는 기특한 또라이 새끼인데 인턴인데요. 월급이 고작 해봐야 얘가 주 4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얼마겠어요? 해봐야 100만 원 중후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언저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1년 만에 BMW Z4를 샀거든요. 오픈카를? 그게 실제값이 9천 얼마인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란 게 진짜 잠 자고 저녁에 편의점 알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날에 또 한 번씩 주말에는 MD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G4를 샀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어려서 철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 좀 350만 원씩 더 버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 밤에 더 일하면 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36이 아니고 뭐 25이어도 상관없어요. 27살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35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저녁에 투자만 한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오늘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적어도 이 시간을 100% 활용해가지고 손님이 왕창 와가지고 350 더 버는 게 낫겠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오늘 그 방법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고 내가 언제 이 집을 다시 팔고 내가 조금씩 디벨롭을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내가 언제 이 if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if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다 이해했잖아요. 왜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다면 언제 할 건지 이 만약이라는 기준을 줬잖아요. 왜? 그 다음에 if를 멈췄어요. 만약 한다면 내가 언제 가질 건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차를 살 건지 그 차종을 뭐고 얼마짜리인지 언제 가질 건지 이거를 일시불로 할 건지 할부로 할 건지 이것까지 다 정해야 돼요. 완벽하게 움직여야 돼. 그렇게 움직여야지 돈이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를 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러면 이거를 이때까지 갖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순서 정리까지 하는 거를 상상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거를 상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적어도 내가 왜라는 이유가 가장 큰 한두 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 쓰지 마. 제가 보니까 목표를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 특히 신년 목표 있죠. 신년 목표 많이 쓰는 사람 치고 그 신년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한두 가지 안에서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갖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거, 지키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진짜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거를 써보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 좀 줄 테니까